영상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208쪽에 이제 민영화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영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다른 우리 행정학 수업에서도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만 이런 방법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자, 208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요. 외부 시장화는 정부의 기능을 아예 시장으로 넘기는 것을 얘기하며 넓은 민영화를 외부 시장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내부 시장화는 자, 뭐 조직 측면에서 책임 운영 기관의 도입, 뭐 그리고 민간 위탁, 리스, 자, 그리고 뭐 성과급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민간 위탁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민영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9쪽입니다. 자, 규제 완화, 경쟁 촉진. 자, 우리나라는 뭐 항상 규제가 많다, 규제를 줄여야 된다. 뭐 이거 거의 그 무슨 노래 가사처럼 이게 돼 있어요. 거의 관용어라고 보면 되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경쟁 촉진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민영화 얘기보다는 이제 소상공인, 1인 기업,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얘기라고 봐요. 자, 근데 계약제도. 자, 계약은 이거 해주면, 자, 우리가 이런 조건을 해주면, 자, 정부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면, 자,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너무나 넓은, 이건 민법과 상법에서 나오는 얘기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뭐 그 210쪽에 보면은 그 독점 판매권, 자, 일정 기간 동안 네가 개인이, 너희 조직이, 너희 협회가 일정 기간 동안 이걸 너희가 독점을 해봐. 이런 이제 독점 판매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근데 독점 판매권이라는 거를 이거를 이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이 없으면 이건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업 같은 거 우리가 지금 뭐 자 그 온라인 통신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뭐 업체가 3개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이거는 다른데 하라고 해도 어차피 못 해요. 3개 기업 빼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뭐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야, 하고 능력이 되면 줄게. 근데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독점 판매권이라는 얘기는 이 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과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다음 리스. 자, 210쪽에 리스인데 대여제도는 아래에서 15번째 줄이요.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는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 전체를 자, 민간에게 빌려주는 제도로 관리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자, 대여제도의 장점은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여제도는 대여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정적인 비용을 매달 월세를 받는 것 같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비가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요새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니까 자동차가 이제 리스 개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뭐 5년 동안 이 자동차를 매달 내가 뭐 100만 원씩 내고 타다가 다 납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네 차야. 온전하게 너한테 소유권이 가는 거고, 만약에 뭐 기한 내에 제대로 매달 납입을 못하면 차를 그냥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게 대여제도 개념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민간 위탁인데요. 네, 이거는 211조 민간 위탁 컨트랙팅 아웃은 정부와 시장 영역, 기업 사이에 계약을 하고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가격에 대한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아까 우리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태극기 같은 거 또는 행사 현수막을 대신 설치해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요.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번에 개천절 한글날에 요거 좀 설치 좀 해줘. 그럼 돈 줄게. 그게 이제 민간위탁 개념이고, 보통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죠. 뭐 콜센터 같은 거. 자, 뭐 언제부터 2년 동안 여기 업무에 대한 콜센터 업무를 너희 업체가 대신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민간위탁은 다른 수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뭐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서, 자, 정부가 굳이 할 거 아니면 민간에 넘겨라, 시장에 넘겨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민간위탁이고, 민간위탁은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론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미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 직원이 되시면 여러분이 담당하는 컴퓨터에 이미 민간위탁에 관련된 계약서가 아마 수북히 쌓여 있을 겁니다. 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13쪽에 보조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조금 지급도 일종의 정책 수단이에요. 그래, 자, 너희 공기업에 또는 너희 공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바우처 제도. 자, 바우처 제도는 증서, 이용권, 다른 말로 쿠폰이죠. 쿠폰을 제공해서 그 쿠폰을 가진 사람은 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바우처 제도. 우리나라가 전자바우처가 너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자원봉사. 자, 자원봉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자원봉사를 해서 내가 공공기관의 어떤 홍보대사, 뭐 모니터링, 뭐 이런 자원봉사를 해서 여러분의 스펙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 정부에서도 자원봉사는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그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그리고 협의의 시장화 이제 214쪽인데, 이거는 그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215쪽에 양괄호 1번 성과 중심 조직으로 전환된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냥 있는 것만 잘하지 말고 일을 좀 찾아서 좀 흔히 말하는 돈 되는 일만 좀 해봐라. 이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무료로 하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렴하게 요금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뭐 불필요한 얘기도 생략하고, 220쪽에 위탁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탁경영이란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자, 개인이나 기업에게 국가의 재산이나 공기업의 경영을 맡기는 건데, 자,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 완전한 민영화 전에 사전적인 그런 차원이고요. 합작투자, 조인트 벤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합작투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그 공기업보다는 일반 기업, 주식회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얘기는 민자유치. 자, 민자유치는 정부가 현재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특정한 기업에게, 자, 너희가 투자를 해서 너희가 다 만들어. 자,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야, 너희가 너희 돈으로 투자해서 만들었으니까 20년간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너희가 다 가져. 근데 20년 뒤에는 우리 정부한테 넘겨. 라고 계약하는 게 민자유치죠. 자, 대표적인 게 지하철, 그 다음에 공공기숙사, 그 다음에 청년주택 같은 경우가 민자유치 개념이 강해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숙사 하나 짓는데 한 230억에서 250억 정도 들어요. 그게 목돈이에요. 굉장한 목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200억, 230억, 250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니,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만 받아도 감지덕지한 데가 수두룩해요. 1억이라는 돈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데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200억이 엄청난 돈이에요. 부담된다고요. 그럼 이제 민자유치 방식에 대한 그 계약 어떤 그 조건이나 법적인 그 집행 그 과정이 정말 세밀하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면은 자신있게 해보자. 나름대로 그것도 심사를 다 거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에요. 심사 다 거쳐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자,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그 기업이 이것을, 자, 투자해서 뭐 기숙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 근데 계약을 하고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기업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짓다가 말잖아요. 건물 짓다 말잖아요. 그러면 기숙사 짓다가 말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계약을 할 정도가 되면은 그 투자하는 기업이 뭐 향후 5년 동안 뭐 안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야 되고, 뭐 재무제표부터 건실하다. 아, 이 기업은 당분간 망하지 않는다. 그거 확인 다 해요. 안 그러면 그냥 그렇게 줘버리면은 건물 짓다가 딱 중간에 딱 그만두고 공사하다 마는 것처럼 돼버려. 그거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는
이 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빽빽한 규정에 맞춰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판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독점 판매권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민영화 이제 그 유형까지도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게 민영화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민간 위탁, 그 다음에 민자 유치 정도인데, 이건 이제 다른 행정학 과목에서도 들을 일이 있으실 거고, 그 뭐 민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일단 목돈이 초반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그 민간 위탁은 우리 환경미화,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그 환경 업체, 환경 용역 업체가 이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 시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조, 오폐수 처리하는데 당연히 다 있고요. 폐기물 처리하는 거 당연히 다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줘라는 그런 민간 위탁 방식으로 다 하는 거고, 뭐 종류가 많아요. 민간 위탁은요. 뭐 콜센터도 그렇고, 뭐 주차 관리, 그 주차 이렇게 이거 차단기 그거 관리하는 업체부터 전부 다 민간 위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 위탁이 넓게 있으니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시고 뭐 공무원이 되시면 바탕화면,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바탕화면이든 뭐 서랍속이든 어디든 간에 민간 위탁에 대한 계약서가 아마 수북할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그런 장면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민간 위탁 뭐 부정을 안 하겠으면 서약서부터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있을 텐데, 무조건 그거를 절차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거는 안 하면 위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다 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